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부울경의 수건 사업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추진돼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현재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업 표류의 원인은 뭔지, 해법은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최근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나눠볼 텐데요. 현재 이 사업이 다시금 표류 위기에 빠졌다 이런 보도들이 좀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리 도민들이 아다시피 현대건설 콘소시엄의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공기 연장,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가 불허하자 결국 계약 포기,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포스코 ENC까지 중대재해 많이 발생하면서 스스로 사업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주 시공업체들이 그 두 군데나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서 사업이 또 표류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빨리 해서 부울경에 거점 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데, 예. 이런 사정들이 불가피하게 그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공백을 메꾸는 수준에서 서두를 건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이게 국토부 장관 임명이 제일 늦었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하고 현장에도 다녀가셨는데, 김윤덕 장관이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서두르기 위해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표류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건설사들은 정부가 안전보다는 공기를 좀 단축해서 빠르게 완공하는 이른바 돌관공사 요구를 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갈등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돌관공사란 말이 좀 어렵죠. 예. 돌파해서 관찰한다.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목표 기간을 달성한다. 이게 돌관공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당초 가덕신공항 건설을 29년 말까지, 그때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공기 단축 방안으로 이미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그런 식으로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자하고, 그 공법도 또 공항 배치 계획도 100% 인공섬에서 연육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특히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이거를 일관 공정, 그걸 턴키 베이스라고 하는데,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그때 산정된 공기가 72개월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처음에 10대 기업들이 거부했어요. 뭉찰로 됐고, 그때 공기가 짧다, 공사비가 적다, 이런 이제 불만을 또 요구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현대건설만 단독 응찰을 하게 되었고, 4번의 유찰 끝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그전에는 공개 경쟁 입찰이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바꾸어서 현대가 되었죠. 이미 그때 국토부가 업체 요구를 반영해서 또 12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6개월간 기본 설계를 한 후에 느닷없이 또 2년 연장을 요구한 거예요. 예. 24개월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자재비 오르고 이자도 더 늘기 때문에 또 1조 원 이상 공사비도 인상을 요구했죠. 뭐 이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갈등 요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는 이미 충분히 선행 용역에서 적정 공기가 72개월, 뭐 좀 연장해줘도 84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정을 했고, 예.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그 확정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받으면서 수용해놓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와서 더 연장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 조건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발주자와 그 시공자가 서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그러고 그거 요구 안 들어준다고 계약 포기, 사업 철수, 이거는 적극적으로 국가와 맺은 계약을 예. 거부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국토부의 그 기본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취지와 좀 어긋난다, 다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우리 불경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21년도에 되었는데요. 그때 재정 취지가 가장 중요했던 방향이 동남권의 물류와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요게 입법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토부 기본 계획에 바탕에 깔려 있는 이 공항의 위상과 역할은 단순히 지방의 거점 공항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만 연간 여객이 20만밖에 안 되는 무안공항과 같은 위상과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이미 코로나 전에 2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여객만. 예. 뿐만 아니라 부울경의 산업 단지 공장들에서 나오는 이 수출입 항공 화물 물량이 99.9% 다 인천공항에 환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천만이 넘는 중에 유럽이나 미국과는 중장거리 항공 수요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취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환승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연간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왕복으로 치면 1박 2일 정도에 1박에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20만 원 치면 연간 1조 원 이상이 우리 부울경 시도민들이 해외 중장거리 여행 가려면 예. 더 돈을 써야 되고 길거리에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수출입 항공 화물이 여기서 안 되니까 그만큼 물류비가 더 들어서 결국 인천 수도권으로 공장이 다 유출되는 이유도 물류비 부담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수요를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한 그런 공항의 유계와 역할, 항공 수요 정상적 추진,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고 변경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항공 수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에 있어서도 좀 과소 추계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작게 축소가 된 건가요? 정도는 이제 국토부 기본 계획에는 기준 연도를 65년 앞으로 40년 뒤에 65년도에 여객이 2,300만 명,
그다음에 화물은 33만 5천 톤 요렇게 이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가 부울경이 함께했던 항공 수요 용역 결과는 이 여객은 4,600만 명, 예. 그리고 화물은 99만 톤. 오, 차이가 꽤 네. 있네요. 수치로 봤을 때는 두 배, 세 세 배. 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축소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항공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때 주로 이제 아야타라고 거기 기준과 방식에 따르면 우선 이제 기본 수요가 있고 유발 수요, 전환 수요 세 가지 수요를 분리해서 이제 추계를 하는데요. 기본 수요는 이전에는 인구 그다음에 국민 소득에 비해서 항공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럴 때는 보통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항공 수요를 이게 1인당 국민 소득이 개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앞서는 GDP, 지금은 GNI라고 1인당 그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공을 이용해서 여행을 많이 하더라. 예. 그래서 평균 한 4% 정도, 그저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 기본 수요를 추계할 때 낮게 되도록 옛날 방식을 쓴 거하고 지금 방식은 국제 기준은 1인당 그 개인 소득 증가 그게 한 4% 정도 항공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제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가덕 신공항에 국제 노선이 없어서 인천으로 혹은 뭐 나리따나 상해나 이런 데서 환승하던 부분들이 굳이 이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덕 신공항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바로 갈 수 있는 직항 예. 노선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인천으로 안 가고 가덕으로 모이죠. 그게 유발 수요. 근데 유발 수요를 국제 기준은 주 3회 이하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매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토부 기본 계획은 주 3회 이하는 다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버렸어요. 수요가 줄어들죠. 예. 근데 국제 기준은 3회 미만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전환 수요인데,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서일본, 극동 러시아, 북중국, 이쪽의 수요들이 가까운 가덕으로 이제 오고, 그러면 이쪽에, 전환되는 인천으로 가거나 상해로 가거나, 나리따로 가던 그런, 극동, 아시아의 그런 항공 수요가 여객이든 화물이든 가덕 신공항으로 전환될 겁니다. 예. 이 전환 수요도 마찬가지로 주 3회 이하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국토부 기본계획은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배 여객이 줄고 3배 화물이 줄게 된 거죠. 이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복합 물류의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 이제 표류를 끝내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해법,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국토부 기본 계획이나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을 때 과연 확장 가능성이 보장되냐 예.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15년 정도 되면 포화 상태가 필연적일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대체로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죠. 그런데 현재 공항 배치 계획 이것은 활주로 한 개면 65년까지 충분히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40년 후에는 끄떡없다. 예. 까지. 그런데 뭐 저희는 15년 지나면
포화 상태라서 확장이 불가피할 텐데 그때 가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장은 결국 활주를 하나 더 까는 거 하나에서 두 개로 그 다음에 여객이나 화물터미널을 물량이 늘어난 만큼 여객수가 늘어난 만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기본 계획은 두 개로 늘리는데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해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또 환경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쭉 꾸준히 해왔는데 예. 지금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었다면 이거 풀고 다시 꿰야지 그대로 그냥 급하다 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묶어 가지고 바느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되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나 공사량이 더 늘지 않고 크게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확장 가능성이 없는 현재 기본 계획을 확장성이 있도록 공항 배치 계획을 내해에 지금 활주로가 배치되어 있는데 외해로 바꾸게 되면 그런 문제는 두 개까지는 크게 이후에 추가 공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체코원전 수주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한전 간에 그 지식재산권 소송 중이었는데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이 뭐냐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자로 예. 그게 이제 APR 1000, APR 1400인데 이것의 원천 기술이 한수원은 이게 우리 독자 개발한 거고 독자 기술이고 따라서 독자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고 웨스팅하우스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복제한 모방 기술이고 그 원천 기술의 그 설계 특허권은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수출, 해외 수출 불가하다. 특히 이거는 미국의 원자력 그 협정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는 윤석열이 파면 되었고 그래서 빨리 뭔가 실적을 내야 된 그래서 좀 국면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산자부나 한수원이나 산업백에 빨리 걸림돌을 제거해라.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빨리 타결시켜라. 요렇게 이제 좀 압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타결을 했어요. 1월 달에. 예. 했는데 그 내용이 비밀로 했어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언론에 그렇게 해당 상임위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비공개 열람이라도 하자. 왜냐하면 그 해당 상임위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그 공공기관이 지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한사코 거부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불거져 나왔어요. 내용이 정말 한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노열티, 기술 사용료가 한 기당 1억 7,500만 불, 2,4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매번이 아니라 기당 그렇게 사용료를 내야 되고 또 매번 한 기당 6억 5천만 불,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의 핵심 기자재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의무화한 겁니다. 그걸 합치면 16억 5천만 불, 예. 1조 1,400억이나 웨스팅하우스에 돈 되는 것들을 바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50년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비 문서도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미래의 우리 원전 산업, 원전 생태계가 이제 대형 원전은 거의 이제 뭐 줄어드는 추세고 예. 소형 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소형 원전 SMR에 대해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의 뭐 검증을 거쳐서 승인할 때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을 또 걸었어요. 이 예. 완전 독소 조항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미래의 그 전략 산업으로 원전 특히 SMR 뭐 산업을 강화시키고 수출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웨스팅하우스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는 그 뭐랄까 핵 소형 원전에 대한 핵 기술 주권을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그건 거부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기존에 뭐 그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전 기술에 대해서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낳지도 않은 애에 대해서까지 앞으로 낳게 되면 내 건지 아닌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가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주권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그 기술 하청 기업으로 종속 구조를 영속화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물품 하고 용역 계약 6억 5천만 불에 대해서 만일에 한수원이나 우리 한국 기업이 원전 기업이 그거를 계약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무보증 신용장을 지금 4억 달러를 제출해야 되고 현금으로 만일에 계약 기간을 어기면 바로 인출해 갑니다. 예. 이거는 무슨 독소 조항도 이런 독소 조항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불공정한 굴욕적인 매국 계약이다. 노비 문서에 서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국익을 완전히 저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기관이 이거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첫 번째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무책임하게 매국 행위를 한 그 책임자,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안덕근 산자부 장관, 그 다음에 현재 한전의 김동철 사장,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당장 사퇴하라. 이거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부분의 진상조사를 산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감독기관입니다. 그 한전 같은 경우는 국가가 51%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공공기관입니다. 한수원도 한전이 100% 자회사입니다. 사기업이 아닙니다. 비밀보호 준수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거는 언어도단. 그래서 대통령실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지시를 했고 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어제 정책위 위원장이 국정조사 실시하도록 하겠다. 뭐 저희 산자위 차원에서도 어제 뭐 즉각적인 현안 질의를 상임위를 열어서 했는데 이 기자회견도 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불공정한 계약의 파기, 예. 재협상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 참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커스 경남 시청자 여러분, 기후위기로 폭우와 폭염,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얼마나 고달프고 또 노고가 많으십니까? 가뜩이나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현안들이 많이 발생해서 걱정, 우려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이법 또 필요한 민생 지원 예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소비 쿠폰 이미 우리 경남은 18% 나갔는데 9월달 되면 또 10만 원, 18만 원 나갔는데 9월달에 또 추가 2차분 1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지역 경제, 전통시장이나 우리 상가가 활력을 좀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정치가 민생의 매듭을 푸는 그런 해결사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방 소멸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18개 경남의 시군 중에서 11개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 물적 경제적 토대로서 육해공 트라이포트 기반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 진해신항만 확장 이런 것들 이재명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우리 부울경이 제도화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